안녕하세요. 행정멘토 HH 컨설트입니다. 네, 오늘은 헬스장 환불 거부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왼쪽을 봐주시면 실제로 헬스장 이용권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환불을 이제 요청하니까 이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 환불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12개월로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건 연간 이용권을 구매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금이 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0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시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헬스장에서 환불이 안 된다고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멘붕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고 위약금 10%를 제외하고 안 돌려주면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직원분은 이제 대표님하고는 연결이 어렵고 환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법적으로 일단은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용이 좀 길어져서 10분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환불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권리에 관한 근거 규정과 현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연간 이용권이라는 걸 이제 구매를 한 거죠.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1월에 만약 등록을 했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거래가 이어지는데 이걸 법에서 계속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헬스장을 단기 이용권을 끊었다 하면 이제 계속 거래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거든요. 왜 헬스장이 방문 판매법이 적용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헬스장이 방문 판매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방문 판매법에 계속 거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을 보시면 이 규정에 계속 거래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즉 1개월 이상에 걸쳐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면 이제 계속 거래다. 즉 이 계속 거래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문판매법 제30조에서 31조, 32조를 보시면 위약금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30조에서는 이 3개월 이상의 거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거래는 1개월이지만 의무에 대한 내용은 3개월 이상이다. 그리고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령 찍어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의 해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시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해지를 했을 때 이 해제의 효과는 무엇이며 위약금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 3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약금이라는 거 말 그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이제 제재금 같은 거죠. 만약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계속거래에서는 소비자도 그렇고 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도 거래의 연속성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해지할 경우에 위약금이 없다면 그 사람이 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위약금은 조금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혹은 규정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위약금과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고시해서 정해놨습니다. 자, 헬스 있죠. 피트니스업은 총 계약 대금의 10%까지, 즉 최대 10%까지 위약금을 내고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먼저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사람이 위약금을 문다, 이런 개념이죠. 즉 소비자가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2개월 정도 이용하고 이제 환불을 요청했을 때 사업자는 본인의 규칙 사유가 없다면
이 10%의 위약금을 빼고 나머지 돈을 환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위약금을 계산할 때는 이 지나간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금액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체육시설법에도 이용료 반환 기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 본인 그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하실 때 쓰시면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용료의 반환 기준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비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는 사업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내용을 보니까 밑에가 이제 사업자고 위에가 소비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용일수라든지 이런 거는 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할 때는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헬스장에서 환불금이 얼마예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금액하고 이 법령에 있는 내용하고 맞지 않으면 여기를 이제 우선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헬스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 약관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약관법에도 내용이 있지만 이 약관은 계약에 적용되는 이제 규정이지만 그 약관도 이제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법의 제한을 받게 되지 않는다면 약관으로 그냥 본인들 원하는 대로 적어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법령과 이제 근거 규정은 이렇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까지 알고 가셔야 함께 이제 헬스장에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하고 3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 표시 의무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헬스장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적용이 되고 있는 지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 됐을 텐데 이거를 안 지키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가격 표시 의무제를 이제 위반한 헬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정위인데 공정위가 아마 지자체의 그 권한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고를 뭐 일단 문의를 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환불을 안 해주는 헬스장이 가격 표시를 안 지켰다. 이 가격 표시라는 거는 뭐냐? 네, 왼쪽을 이제 보시면 자, 뭐 필라테스나 요가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가격 표시 제도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요금과 추가 비용 그리고 이제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과태료가 뭐 1억 원 이하나 1천만 원 이하라고 되는데 1천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1천만 원 이하라고 우리가 1천만 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사실 세부적으로 안 정해놓으면 좀 여기도 어렵긴 합니다. 1천만 원이 좀 세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부과하기에는 이제 행정청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죠. 하지만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있다라는 점은 헬스장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현금 영수증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연간 이용권을 구매할 때 어떻게 구매를 하시나요? 뭐 일단 카드 아니면 뭐 계좌이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이제 일단은 10만 원을 넘어가죠. 이 현금 영수증의 의무 발행 기준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의무 발행 업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을 보시면 이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을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 체력 단련 시설업이 있습니다. 체력 단련 시설 운영업이죠. 어쨌든 헬스장도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제 국세청에 그 자진거래 발급분이라고 해서 010 뭐 1234에 뭐뭐뭐 00011234였나요? 그 번호로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등을 할 때 이걸 찾아서 본인한테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뭐 제가 느끼기로 이제 연간 이용권이 뭐 저렴하기도 하고 할인이 되다 보니까 뭐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서로서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상부상조가 안 되고 이렇게 환불을 안 해줬을 때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자는 이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으면 20%가 아니고 뭐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이 신고 내용 같은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이건 발급 거부한 거에 대한 신고고 이제 의무일 때는 이 미발급 신고를 보셔야 됩니다. 미발급 신고. 이게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한데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때는 이제 거래를 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겠죠. 뭐 계좌이체 내역서라든지 그런 거 증거 혹은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라는 것도 증거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신고를 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신고가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든 신고는 다 이렇게 제3자가 봤을 때 명확한 내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환불을 이제 거부당했을 때 할 수 있는 건 이 신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정위에 분쟁조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공정위에 분쟁조정 신고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그 분쟁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조정제도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공정위 신고 전에 이 소비자원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원도 이제 소비자의 이제 입장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뭐 분쟁까지는 아니고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소비자원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서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면은 소비자원에서 먼저 이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처리가 되는데, 이게 어차피 분쟁 조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분쟁 조정으로. 그러니까 이쪽이죠. 분쟁 조정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선택이십니다. 소비자원에 먼저 피해 구제를 신청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정위원회에 이제 조정을 할 것인지 뭐 그게 있는데 이 조정을 신청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혹시 가게 되면 이 조정위의 결정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민사조정이 아니라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비용은 안 드니까 신청을 하고 이 조정 사건이 되면 여기서 알아서 조사를 해줍니다. 조사를 하실 때 이제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 조정위는 이제 그 헬스장에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합의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를. 그래서 이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쟁 조정 안내라든지 이 내용을 보시면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다 공정위 소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정위에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자, 그래서 조정 결정이 이제 되면 이거를 처음에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조정까지 갑니다. 조정을 헬스장에서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헬스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성립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사실 그 개인이 어떤 뭐 개인이나 단체에게 돈을 받으려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집행력이라는 강력한 이제 권한이 있는 게 소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할 때 이 조정 결정서를 이제 첨부해서 소송을 하면 일단 민사소송은 거의 다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소를 하시면 어떤 게 있냐? 또 이제 이자 같은 걸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법적인 거는 이제 조금 설명은 조금 더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헬스장한테 받아낼 때 또 안 주면 여기서 이제 또 압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살펴보면은 하나하나씩 보면 좀 길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또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그냥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훑어보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그 헬스장 환불 거부하신 걸 겪으신 분이 아마 지금 여기 신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여기서 끝나신 분들의 블로그 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기를 참고 삼아서 진행을 하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지만 물론 시간이 걸린다는 점. 하지만 조금 열받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도 뭐 위약금 빼고는 돌려줘야 되는 게 맞고
게다가 약간 너무 장사 속이기 때문에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정리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시면 이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